안녕하세요. 매번 사연을 듣다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니 좀 떨리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하면 시댁에서 예쁨 받고 아이 낳아 행복하게 살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람 일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아이와 남편 이렇게 셋이 알콩달콩 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건 회사 동기의 소개였는데 첫 만남에는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지만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받으며 저도 서서히 마음이 열렸고 저를 향한 한결같은 모습에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전화 한 통은 꼭 했고 만날 때마다 손편지를 전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몇 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만나는 내내 챙긴다는 건 진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결국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쌓이면서 부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나 남편은 서로 비슷한 면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아이를 좋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다가도 지나가는 유모차에 아기가 보이면 그렇게 예쁘다고 서로 얘기하고 우리도 빨리 아기를 갖자는 말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일을 하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집에서 쉬면서 요리도 배우고 살림도 배우며 아이가 빨리 생기기만을 바라면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는 2박 3일 출장이라 금방 올 거야. 올 때 선물 사올게. 이번에는 짧게 다녀오네? 선물은 됐어. 매번 뭐 사오는 것도 일이잖아. 일 잘 마치고 와. 그래도 난 선물 사올 건데? 뭐 갖고 싶은지 말 안 하면 나 엄청 비싼 거 사온다? 진짜 못 말린다니까. 그 돈 아껴서 저금하자. 애기 생기면 돈 많이 들 텐데. 나 그 정도 능력은 되는데 무슨 걱정이야? 아무튼 선물이나 잘 생각해봐. 남편은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출장이 정말 잦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해외나 지방으로 출장을 가곤 했죠. 연애 때부터 있던 일이라 적응될 만도 한데 결혼해서 같이 살다가 길게는 보름씩 떨어져 살게 되니 더욱 그립고 애틋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특히 결혼 초에 남편이 없는 날 시댁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그날따라 더욱 생각이 많이 나곤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백수라 늘 집에 있었고 시댁에 가면 남편 없이 외롭지는 않냐며 과도한 관심을 보이곤 해서 더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올켜였어? 오늘도 혼자네? 독수공방 하는 것 같아 보기 짠하다. 네, 형님. 이 사람 또 출장 가서 혼자 왔네요. 이젠 적응돼서 그렇게 외롭진 않아요. 여기 과일 좀 사왔는데 드세요. 어서 와라, 우리 며느리. 아들 또 출장 갔구나. 그럼 우리끼리 저녁 먹자. 난 집밥 지겨운데. 우리 오랜만에 외식할까? 네가 살 거야? 그럼 나가자. 엄마, 내가 돈이 어딨어. 올케가 사주라. 내 동생 돈 많이 벌지 않아? 쓸데없는 소리. 넌 빨리 취직할 생각이나 해. 언제까지 백수로 놀고 먹고 할래? 얘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시댁에 가면 항상 듣는 얘기였습니다. 신우는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잘 안 됐는지 망한 이유로 사업을 줬고 시댁에서 백수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만 보면 뭘 그렇게 사달라고 하는데 특히 외식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죠. 사실 몇 번 나가서 먹고 싶다는 음식을 같이 먹기도 했지만 매번 그 요구를 들어주기는 싫었습니다. 다행히 시모는 신우와는 좀 달랐는데 남편 없이 혼자 시댁에 가면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선을 넘는 말을 하려고 할 때면 시모가 알아서 신우를 나무라기도 했고요. 이러니 혼자서도 씩씩하게 시댁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없이 시댁에 가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휴무에 연락을 받고 가거나 혹은 명절에도 남편 출장이 있으면 혼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출장이 없는 날은 남편과 손잡고 사이좋게 시댁이나 친정에 갔죠. 그런 날은 손에 꽂기 때문에 친정에서는 절대 오지 말라고 둘이 시간 보내라고 하셨지만 시댁에서는 아들 보고 싶다고 더 자주 부르시곤 하셨습니다. 여보세요, 민호가. 이번 주 스케줄 어떻게 되니? 엄마, 이번 주는 별일 없는데요, 왜요? 아들 보고 싶으세요? 우리 얼굴 못 본 지 한 달 넘은 것 같아. 알고 있어? 별일 없으면 주말에 지희랑 같이 와. 알겠어요. 지희랑 얘기 좀 해보고 갈게요. 그래, 반찬도 만들어놨으니 가지러 올 겸 얼굴도 보게 와라. 엄마가 아들이 보고 싶다고 하는데 며느리인 제가 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나중에 아이 엄마가 될 텐데 이 정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댁 가는 날은 단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인상을 쓰거나 한 적이 없답니다. 남편은 이런 제가 너무 고맙다고 저희 친정에 더 잘하겠다 하는데 사실 여기서 더 잘하면 제가 너무 부족한 며느리가 되는 것 같아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너무 행복한 일들만 있어서였을까요? 저에게 문제가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시댁에 갔고 이날은 반찬만 가지러 잠시 들른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냥 보내기 그러니 커피나 한잔 하자고 하시며 타준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마침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가 거실에서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보길래 저는 전화를 받으려고 작은 방에 들어갔죠. 네, 아빠. 저 지금 시댁인데 어쩐 일이세요? 오, 그렇구나. 사돈어른 잘 계시지? 그럼요. 반찬 주신 데서 잠깐 왔어요. 그래, 다른 건 아니고 너 결혼 전에 샀던 그 땅 말이다. 그거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가서 같이 확인해 보자고 전화했다. 아빠, 나 결혼하고 그 땅은 완전히 잊고 지냈어요. 근데 얼마나 올랐길래요? 내가 듣기로는 지금 10억쯤 한다고 하더라. 5배나 올랐어. 10억이요? 와, 언제 그렇게 올랐대요? 그래서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 시간 되는 대로 친정에 오너라. 시댁이라고 하니 이만 끊는다. 이 땅은 제가 결혼하기 전 아빠가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해서 열심히 돈 벌어 저축했더니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빠는 자꾸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땅 선물이었죠. 예. 지희야, 이리 좀 앉아봐라. 왜요, 아빠? 아빠가 너 결혼하는데 돈이라도 보태줄까 했더니 한사코 거절하고 그래서 네 이름으로 땅을 사줄까 하는데 어떠냐? 아빠, 땅이 뭐 한두 푼이에요? 너무 과해요. 그리고 제가 땅이 뭐 필요해요? 가지고 있으면 좋지. 너 이것도 안 받으면 진짜 아빠 서운하다. 하나뿐인 딸한테 뭔들 못 해주겠니? 아빠가 전부터 받은 땅이 있는데 내일 부동산 가서 보고 바로 도장 찍자. 내일 시간 비워도 알았지? 그렇게 저는 아빠로부터 땅 선물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 당시 2억이라는 거금으로 사게 된 땅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비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5배가 올라 10억이 됐다니요. 아빠에게 전해 듣고는 저도 너무 놀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친정에 방문해서 엄마 아빠와 함께 부동산에 찾아가 땅값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말 5배나 오른 게 맞았습니다. 이 정도면 팔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빠의 선물이기도 하고 위치도 너무 좋은 곳이라 계속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사실 결혼과 동시에 남편에게는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전원주택으로 지으면 어떨까 하더군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었고 가지고 있다 보면 여러 가지로 쓸 일이 많겠다 싶어 그냥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어쩐 일로 저희 집에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딱 한 번 빼고는 신혼집에 온 적이 없고 매번 시댁에 오라는 연락하시는 분이어서 무슨 일이 있나 싶은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마침 그날도 남편이 출장 중이라 저 혼자여서 부랴부랴 집 청소하고 음식도 좀 만들어 놓고 시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희야, 나왔다. 잘 지냈지? 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저희 집 오랜만이시죠? 그래, 여전히 깔끔하게 해놓고 사네. 이거 너 좋아하는 부침개 좀 해왔다. 그냥 오시지 힘들게 해오셨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그럼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먹고 왔어. 뭐 내올 것도 없다. 내가 뭐 좀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빨리 말하고 일어날게. 네, 말씀해 보세요. 뭔데요? 시모는 한참을 뜸들이더니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땅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그 땅에 대해서는 일절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저기 있잖니? 네 신호가 지금 놀고 있잖아. 근데 난 그 꼴을 영 보기 싫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카페 하나 차려주면 어떨까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네? 제가 무슨 능력으로 형님한테 카페를 차려드리겠어요. 저 회사도 쉬고 있고요. 맞벌이를 하고 있었더라도 카페 하나 차리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건 어려워요, 어머님. 아니, 어렵다니. 너 그 땅 있잖니? 5배가 올랐다는 그 땅. 지금 10억이라며. 내가 다 들었구만. 모른 척 할 거야? 예전에 시댁에 가서 아빠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시모가 다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제 앞에서 5배 올랐다고 땅값까지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말도 안 나와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어머님, 제가 한 번도 땅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전에 아빠랑 통화할 때 들으셨던 거예요? 내가 뭐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커피 마시자고 하려 했는데 통화하길래 끝날 때까지 기다렸지. 뭐 네 말소리가 문 밖으로 다 들리던데 뭘. 일부러 들었다고 보기도 그렇고. 아무튼 그 땅 가격이 지금 10억이나 하면 충분히 카페 차릴 정도는 되지 않니? 어머님, 그 땅이 지금 10억 하는 거 맞지만 아빠한테 선물 받은 거라 손대고 싶지 않아요. 꼭 필요할 때 쓰고 싶으니 이번 일은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어? 그래? 알겠다. 나 이만 가보마. 시모는 땅 얘기를 꺼내놓고 제가 바로 거절하자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나가셨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억도 아닌 10억이라는 돈을 신우에게 빌려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돈 거래는 가족이라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급한 일이라면 모를까. 놀고 있는 신우가 보기 싫다고 카페를 차려주라니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 시모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셔서 되도록 부탁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들어드리고 싶었지만 이번 일만큼은 절대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땅 얘기 때문에 저도 시댁에 연락하기 껄끄러워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말이 그렇지 마음 한켠은 신경이 계속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로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심야 영화를 보러 가거나 외식도 하고 또 주말에는 남편이 만들어주는 음식도 먹으면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주 출장을 가는 터라 쉬는 날은 정말이지 알차게 시간을 보냈죠. 이래서 다들 결혼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남편복 넘치는 여자라 여기서 아기만 생기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어쩜 남편이 없는 날만 골라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저에게 전화로 또 찾아와서는 전에 했던 똑같은 얘기를 자꾸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지희야, 너 그 얘기 생각 좀 해봤니? 네? 어떤 얘기요? 그 딱 말이다. 생각이 바뀌었는지 묻는 거다. 하나뿐인 네 신호 저렇게 둘 거니?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런다.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사업밖에 없는데 지금 나이에 취직도 어렵고 말이다. 어머님, 그 얘기는 제가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너 시댁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럴 수 있니? 참나, 너한테 서운하려고 한다. 서운하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안 돼요. 그 땅은 손대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사람을 참 불편하게 하더군요.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전화를 받는 게 정말이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시모의 전화를 몇 번 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거부하면 문자가 정말 많이 오곤 했는데 장문으로 오기 때문에 이 또한 저에게는 스트레스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뻔한 내용이에요. 신우한테 돈 빌려줘라. 갚으면 되지 않냐. 그리고 신우한테 그러면 못 쓴다. 정말 시모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시모에게 하나뿐인 딸이니 잘해주고 싶은 마음 저도 압니다. 저도 집에서 하나뿐인 딸이니까요.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10억을 빌려줬는데 망하면요? 또는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사업을 또 접겠죠. 그럼 저는 빌려준 돈을 받을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1억, 2억도 큰 돈인데 자그마치 10억을 전부 다 달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이죠. 저는 더욱 단호하게 해야 다시는 돈 얘기를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문자의 답으로 단칼에 거절했고 비슷한 내용으로 문자가 또 오면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에 시모가 집으로 또 찾아왔는데 정말 난감했습니다. 시모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빨리 카페를 차리게 10억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안 된다고 거절했죠. 이런 상황에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계속 끌려다닐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거절을 했음에도 자꾸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예, 너는 어른이 직접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이기는 척 알았다고 해야지. 어쩜 그렇게 버릇이 없니? 무조건 안 된다고 싫다고 할 게 아니라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문제인데 괜히 기대하게 했다가 거절하느니 처음부터 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계속 말씀하셔도 제 대답은 같아요, 어머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정말 안 되겠네. 너 원래 이런 애였니? 어머님, 제가 이 얘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한 달 내내 저한테 이러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민우 씨 출장도 자주 가고 해서 일에 방해가 될까 봐 얘기 안 했는데 계속 이러시면 저도 다 말할래요. 민욱 씨도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알아야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래, 다 말해라. 자기 누나 일인데 어디 너랑 똑같이 말할 것 같니? 누나 편 들 거다. 말해라, 말해. 어디 무서운 줄 아나. 시모는 정말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맡겨놓은 돈도 아니고 빌려달라고 하는 거면서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난 거에 대해서 복이라고 생각했고 시댁도 크게 문제가 없어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제 큰 착각이었나 봅니다. 일주일 뒤 시모는 또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신우도 함께였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진짜 없는 척하고 싶었지만 제가 집에 있는 걸 다 알고 온 두 사람이라 문을 안 열 수도 없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여니?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와서 부탁해야겠니? 응? 너도 이제 그만해라. 어머님, 이건 그말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10억을 빌려달라니요. 거기다 제가 현찰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땅 담보로 대출 받아.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전에 사업해봤다는 건 들었지? 근데요? 뭐? 근데요? 아니 내가 전에 사업 때 해봤으니까 이번에 카페 차리면 정말 잘할 거다 이거지. 아, 왜 이렇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나한테 빌려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어머님, 그리고 형님, 앞으로 돈 얘기하실 거면 집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그동안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든 상태예요. 돈은 안 된다고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명확하게 답했는데. 그랬더니 시모는 갑자기 화를 내며 저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조금씩 아랫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죠. 시모의 말을 들을수록 저는 식은땀이 나고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도와야지.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니? 힘들 때 가족이 돕지 생판 남이 돕니? 그래 맞아. 나 카페 어디다 차릴지 다 알아봤단 말이야. 계약만 하면 되는데 좀 해줘라. 어? 제발 좀 그만요. 어머님, 형님 그만하시고 두 분 얼른 돌아가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어머 얘 버릇없는 것 좀 봐 엄마. 내가 사업도 해봤다고. 돈 벌면 너도 좋은 거 아니야? 내가 금방 갚을 수 있다니까. 됐다 그만해라. 내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어른이 와서 말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뭐 하는 거니 지금? 계속 이럴 거면 당장 이혼해. 우리 민욱이랑 갈라서라고. 너한텐 우리 아들 과부네. 알겠니? 너도 그거 땅값 올라서 10억 된 거면서 거저 얻은 거 아니냐? 꽁돈 같은 거면서 돈 몇 푼에 시집을 우습게 알고 말이야. 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 예, 가자 일어서. 그렇게 결국 이혼이라는 말까지 꺼내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혼할 일인가요? 돈 안 빌려줬다고 이혼을 하라니. 대꾸할 힘도 말도 없던 저는 시모와 신우가 돌아가자마자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복통이 너무 심해서 참기 힘들었고 하혈을 하기 시작했죠. 순간 눈에 보이는 비가 너무 무서워 가장 먼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빨리 와달라고 하다가 기절을 했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어, 배야.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엄마. 지희야, 정신 좀 들어? 여기 병원인데. 엄마가 나 병원에 데리고 온 거야? 나 아까 기절했나 봐. 이 녀석아, 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지금 김서방도 이리로 오고 있어. 민욱 씨? 출장 중일 텐데 온다고? 내가 전화했다. 빨리 오라고. 뭐하러 그랬어? 내일이면 올 텐데. 근데 나 왜 이렇게 배가 아파? 너 유산했대. 그래서 수술했어. 임신했으면 조심해야지. 무리라도 한 거야? 어? 유산? 아니 내가 그럼 임신했었단 말이야? 저는 제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유산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정말 놀랐는데 6주 차에 유산을 했던 거였죠. 임신 초기에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고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빠에게 전해 들은 남편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얼굴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당장 누나한테 따지러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큰 싸움이 될까 걱정하자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희야, 사실 너랑 결혼 전에
누나한테 내가 돈을 빌려준 게 있었어. 그때 누나가 사업하고 있었는데 자금이 없다면서 내가 모아뒀던 1억을 빌려줬거든. 1억이나? 어. 근데 그 돈은 처음부터 받기로 하고 빌려준 거라서 받아야지 하다 너랑 결혼하고 바쁘게 살면서 잊고 살았다. 이제 받을 때가 된 것 같아. 그리고 너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아무리 엄마랑 누나여도 할 말은 해야지. 너 병원에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고 있어. 너 유산까지 할 정도면 나 없을 때 대체 무슨 말을 하고 갔는지 가서 따져야겠다.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애기 내가 못 지킨 거나 다름없어.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뵐 면목이 없다. 그렇게 남편은 제가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동안 집에 다녀오겠다며 병원을 나갔습니다. 차용증을 찾아야겠다며 급하게 집으로 향했죠. 그래도 가족인데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라는 걸 썼나 봅니다. 엄마, 누나! 아니 민욱이 네가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왔어? 지금 새벽 1시야. 알고 나온 거야? 나 없을 때 지희한테 무슨 짓 했어, 둘이? 어? 당장 말해, 빨리! 야, 너 지금 우리 앞에서 네 부인 편드냐? 어? 걔가 고생 일렀구만 일렀어. 걔가 입이 좀 가볍구나. 그렇게 안 봤는데 그새 그걸 쪼르르 가서 말하디? 엄마! 지금 지희 유산해서 병원에 있어. 그거 알고나 있어? 수술했다고! 유, 유산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럼 임신이라도 했었다는 거야?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왜 가만히 있는 애를 들들볶고 괴롭혀? 대체 왜 그 돈이 누나 거야? 엄마 거야? 왜 맡겨놓은 거 마냥 달라고 했냐고! 아니 걔는 애를 가졌으면 가졌다고 말을 해야지 왜 말은 안 하고. 지도 몰랐어. 임신 6주였다는데 완전 초기였다고. 야, 누가 괴롭혀?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마냥 말하지 마. 그리고 돈 많다길래 빌려달라고 했을 뿐인데 걔가 자꾸 안 된다고 하잖아. 몇 번 부탁한 거야. 그게 다라고. 걔는 그리고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데 왜 안 주냐? 어? 나 같으면 당장 해줬다. 그래. 네 누나가 전에 사업도 해봤고 언제까지 이렇게 놀 수만도 없는데 가족끼리 여유되면 돈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니? 내가 틀렸어? 빌려서 제대로 갚으면 되는 거고 대체 뭐가 문제니? 그래. 엄마 말대로 가족이라도 돈 빌려주면 갚고 해야지. 돈은 그렇게 거래하는 게 맞지? 그럼 내 돈 1억 갚어. 당장 내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1억이라니? 남편은 누나한테 1억을 빌려줄 때 썼던 차용증을 들고는 시모와 신우 앞에 내놓은 겁니다. 신우는 그 서류를 보자마자 입을 꾹 닫고 어쩔 줄 몰라 했고, 시모는 대체 무슨 말이냐며 형님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민욱이한테 돈 빌렸어? 1억이나? 아니 근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었어? 어머머 어쩌려고 1억이나 빌렸니? 어? 너 어떻게 갚을 거야? 그것도 동생 돈을. 누나, 돈 빨리 줘. 돈 거래 확실히 하자. 엄마도 빌렸으면 갚아야 된다고 했고. 야, 내가 지금 그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사업 망한 거 몰라? 그리고 돈 있으면 네 마누라한테 10억 빌려달라고 했겠니? 참나. 당장 줄 돈이 없던 신우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는데 남편은 열받아서 엄마에게 대신 갚으라고까지 했답니다.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걸 알았기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왔다고 하더군요. 누나가 돈 없다는데 그럼 엄마가 대신 갚아. 예, 내가 그 큰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 엄마, 1억 큰 돈이지? 그럼 10억은 더 큰 돈 아니야? 빌려주기 쉬워? 어? 그리고 이혼이 왜 나와? 우리 사이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절대 이혼할 일 없고 그건 엄마가 하라 마라 할 말이 아니라고. 한 번만 더 이혼 얘기 나오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시모는 너무 화가 나서 신우에게 큰 소리 치다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때렸습니다. 누나가 동생 보기 부끄럽지 않냐면서 머리채도 잡고 등짝도 때리면서 앞으로 알아서 살라고
그 늦은 시간에 내쫓기까지 했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남편에게 그대로 전해들었습니다. 시모는 전혀 모르게 누나한테 돈을 빌려줬던 건데 이제 와서 알게 된 시모는 할 말이 없는 게 당연했죠. 갚을 돈이 남아있으면서 올케한테 10억을 빌리려고 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남편은 어머님이 누나를 때리고 내쫓을 때만 해도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리고 싶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자기도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았다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소리치고 나왔다고 합니다. 엄마, 앞으로 돈 얘기하지 마세요. 약속하시라고요. 그리고 집에 절대로 찾아오지 마세요. 특히 저 출장 가서 집에 없는 날은 오지 말라고요. 볼 일 있으면 나 있을 때 나한테 전화하고 오시든 제가 가든 할 테니까. 지 지금 안정 취해야 되고 그렇게 애기 갖고 싶어 해서 회사까지 쉬고 있었는데 나 진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알았다는 대답 외에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는데 정말 똑부러지는 남편이죠. 저 사실 이렇게까지 하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엄마이고 누나인데 그만큼 남편도 화가 많이 났던 겁니다. 저는 병원에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일주일을 꼬박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남편은 이후 한동안 출장을 미뤘어요. 집을 자주 비우는 게 불안하다면서 제 옆에서 밥도 해주고 약도 챙겨주고 정말 너무 잘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마음도 편해지고 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더 좋았던 건 시댁에서 그 어떤 연락도 없었다는 겁니다. 찾아오는 일도 절대 없었고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어서 신경 쓰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되었죠. 사실 한 번 더 찾아올까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중간에 남편이 시댁에서 연락 오는 걸 아예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온다고 하는 것도 오지 못하게 해서 저는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솔직히 집에서 쫓겨났다는 신우의 소식이 궁금하긴 했는데 거기까지 신경 쓰다가는 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될까봐 일절 관심을 끊었습니다. 뭘 하고 지내든 알아서 살겠지 하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전처럼 돌아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기적같이 천사가 한 번 더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이번에 저는 전과 다르게 입덧이 너무 심해서 단번에 임신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이 약국에서 사온 임태기만 해도 5개. 모두 다 2줄이 나왔고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정확한 임신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던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다시 찾아온 이 천사만큼은 잘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친정으로 가서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지내기로 했죠. 친정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고 하나뿐인 딸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신경 많이 써주셨습니다. 남편이 한동안 저와 같이 지내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던 출장을 다시 가야 하니 집에 혼자 있을 제가 걱정이었나 봅니다. 먼저 친정에 가서 편하게 있으라고 말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 번 더 고비가 있었으니 제가 친정에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저희 친정집으로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무 인기척도 없어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친정에서 쉬고 있으니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설마 친정까지 찾아갈 거라고는 생각 못 했겠죠.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설마 했는데 정말 찾아온 시모였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저 민욱이 엄마예요. 아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사돈지간인데 저 밖에 세워두실 건가요? 지 얼굴도 볼 겸 몸은 어떤지 궁금해서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너무 놀랐고 스트레스를 받을까 걱정이었던 저희 엄마와 아빠는 대문으로 직접 나가셔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보세요. 저희 딸한테 저번에 상처 준 걸로 모자라 또 오셨습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아니, 그래서 왔습니다. 지 얼굴 보고 몸은 어떤지 제 눈으로 보고 싶고 또 할 얘기도 있는데
돈 얘기하러 왔습니까? 아니,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 그래도 남편의 누나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지희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인데. 우리 지희가 그걸 왜 알아야 하나요? 지금 저희 집에서 맘 편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얼른 돌아가시고요.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저와 시모를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하시려고 밖에서 대화하시고는 들어오셨습니다. 다행이다 싶었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더군요. 뭔가 이대로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다름 아닌 시모의 문자. 내가 오늘은 이만 돌아간다만 민욱이 누나 지금 숙식 제공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단다. 너는 알고 있어야지. 내가 그때 쫓아냈는데 정말 안 들어오길래 무슨 일 난 줄 알고 계속 연락했더니 서빙하고 설거지 한다더라. 네가 바란 게 이거니? 정말 하나뿐인 신우한테 이렇게 해야겠니? 이 문자를 받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식당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까? 그 얘기를 왜 제 탓을 하며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쩜 제 걱정이 돼서 찾아왔다고 해놓고는 문자의 내용에는 제 얘기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요? 시모는 신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끝까지 제 돈을 탐내며 신우 앞길을 막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돈만 해줬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서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는 이번 일을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단판을 지어야 정말이지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일단 엄마 아빠께 문자 내용을 보여드렸고 남편에게도 연락해서 시모가 했던 행동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전화해서 친정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해둔 뒤 시모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퇴근길이었는데 직접 들어야 시모도 할 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시모 몰래 남편과 통화 중인 핸드폰을 엎어놓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님, 예전에 민옥 씨랑 다시는 돈 얘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아닌가요? 난 그런 적 없다. 그저 너 힘들게 하지 말라고만 하길래 알았다고 했지. 그래서 너 걱정도 되고 찾아왔던 건데 넌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렇게 나를 보낼 수가 있니? 너무 서운하다. 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보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 걱정된다면서 찾아오고 그러지 마세요. 저 부담스러워요. 이대로 지내고 싶어요. 그래, 그럼아. 근데 너 신우 안부는 안 묻니? 어쩜 그러니 너는? 솔직히 궁금하지 않아요. 어머님이랑 형님 때문에 저 수술까지 했던 거 아시잖아요. 어머님 손주 잃었다고요. 그래, 그건 나도 유감이다. 그러게 왜 내 말을 안 들어서는. 암튼 지금 괜찮다며 다 지난 일인데 그 얘기를 뭐하러 하니? 그리고 네 신우 지금 식당서 일한단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니? 거기서 어떻게 편히 잘 수 있겠어? 네, 잘하셨네요.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형님도 아셔야죠. 아셔야 해요. 뭐야? 너 정말 이럴 거니? 하나밖에 없는 신우 저렇게 두겠다는 거지? 응? 끝까지 이럴 거니? 너만 마음 고쳐먹으면 우리 가족 다 좋은 걸 왜 몰라, 왜? 그만 나가세요. 나가라고!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 딸한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머, 이거 안 나요? 안 나? 아니, 사돈한테 이래도 돼? 응? 화가 나신 아빠는 시모의 옷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는데 시모는 벽을 잡고 끝까지 안 나가려고 애썼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어쩔 줄 모르시고 말려야 하는지 아빠를 거들어야 하는지 발만 동동 구르셨죠. 마침 남편이 친정에 도착했고 아빠의 손을 대신해서 남편이 직접 어머님을 끌고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괜찮냐고 계속해서 물으셨는데
다행히 전처럼 충격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을 굳게 먹은 탓이겠죠.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정말 컸습니다. 한편 시모를 끌고 나간 남편은 한참이 지나서야 돌아왔는데 시댁에 가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너 내 아들 맞아? 나한테 어떻게 이러니? 사돈 앞에서 날 망신 줘? 엄마, 제가 다 부끄러워요. 정말 왜 그러세요?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요, 찾아가길. 내가 왜 못 가니? 며느리 보러 간 거야. 그게 잘못이니? 정말 부탁드렸잖아요. 돈 얘기 안 하기로 약속도 했고 지희 찾아가지 않기로 했고요. 근데 왜 그랬어요? 네? 지 걱정돼서 간 거야. 돈 얘기 안 했다고. 정말이야. 아무나 모를 겸 간 건데 너 엄마 의심하니? 이거 한번 보세요. 아까 지희하고 통화 중이었는데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요. 이거 다 녹음되었고요. 지금 한번 틀어볼까요? 누구 말이 맞는지? 시모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쉰우가 짠해서 보기 힘들었다며 방법은 그 땅밖에 없다고 이 말만 자꾸 하는데 듣기 싫었던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다시는 안 올 거라며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엄포를 두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쉰우가 일한다는 식당에 찾아가서는 따로 불러내 얘기를 나눴습니다. 너 여기 왜 왔냐? 나 이 꼴 보고 싶어서 왔냐? 직접 보니까 속 시원해? 누나, 사업해서 돈 버는 것도 좋지. 근데 식당 일에서 돈 버는 것도 값진 거 아니야? 돈을 쉽게 벌려고만 하니까 누나가 지금 이 꼴이잖아. 뭐라고? 이게 진짜 너 그게 할 말이야? 내가 식당에서 어떻게 지내는 줄 아냐? 나 손님 방에서 자. 밥도 식사 때 한참 지나서 먹는다고. 누나 제발. 나도 일하다 보면 식사 때 놓치기도 하고 굶기도 해. 식당 일이 쉬워 그럼? 사람들 다 고생하면서 돈 번다고. 정신 좀 차려. 나 진짜 부탁 좀 하자. 우리 동네 카페가 몇 개나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카페들이 하나같이 다 장사가 잘 되잖아. 손님들이 항상 꽉 차 있잖아. 너 잘할 수 있다니까. 네가 지희한테 말 좀 잘해봐. 헛소리 좀 그만해 제발. 누나가 돈 모아서 차려 그럼 되잖아. 왜 남의 돈을 탐내? 그리고 내 돈 1억도 빨리 갚아. 누나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10억 빌려서 카페 잘 되면 네 돈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건데 너네는 어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늘어놓자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은 시모와 신우에게 할 말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더한 말도 했을 것 같지만 제가 직접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해서 잘했다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남편마저 중간에서 아무 대처도 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버티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연애 때부터 한결같은 믿음을 주는 남편이 있어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저는 무사하게 출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아기를 원했던 저희 부부는 꿈만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출장이 너무 많았던 제약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했습니다. 물론 하는 일은 같았지만 사무직으로 옮겨서 1년에 한두 번 출장 가는 것 외에는 다른 회사원들처럼 정시 출근에 정시 퇴근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 달 중 길게는 보름이나 떨어져 지냈던 그동안과는 달리 매일 보고 지내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 쉬었던 회사에 복귀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다행히도 회사의 배려로 육아휴직을 1년 더 쓸 수 있게 되면서 아직은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시댁 이야기도 궁금하신가요? 신우는 식당에서 계속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하고 시댁에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전히 백수로 지내면서 툭하면 시모와 싸우느라 집안이 조용할 리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던데 그럼 열심히 돈을 모아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 일 아닌가요? 저와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5배나 오른 제 땅은 속 시원히 팔아버릴까도 생각했는데요. 판돈은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주 잠시였지만 이 땅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의 끝에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으니까요. 대신 그 땅에는 전에 남편이 말한 대로 전원주택을 크게 지었습니다. 아마 남편에게 성견지명이 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아무튼 그 전원주택에는 엄마 아빠가 현재 살고 계십니다. 넓은 마당이 있고 엄마가 텃밭도 예쁘게 가꾸셔서 아기가 좀 더 크면 마당에서 뛰어놀고 꽃도 구경하며 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죠? 저희 집은 원래 친정이 있던 동네로 이사를 했고 주말이면 전원주택으로 다 같이 놀러가서 친정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은 뭔가 쉬워 보이지만 살다 보니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별일 없이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소중한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자식까지 저는 여기서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 행복하게 지금처럼만 살고 싶습니다. 시모는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손주가 너무 보고 싶다고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얼굴을 보여달라고 남편에게도 자주 연락하곤 했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바로 거절했습니다. 정말이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에게는 엄마인데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대신 남편이 사진 한 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주를 사진만 보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이라도 직접 손주를 보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에 든 적도 있었지만 시모의 행동을 보고는 앞으로도 시모와 신우에게 제 아이를 보여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제 땅에 주택을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시모와 신우가 길길이 날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본인 땅인가요? 남편에게 전화해서는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집을 지었냐고 그러면서 그런 명의는 누구 거냐고 정말 어이없는 질문을 하더랍니다.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명의가 궁금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인데 제가 손주를 보여주었을 때 땅 얘기 돈 얘기를 안 하겠나요? 분명 하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남편에게는 엄마이고 누나지만 그동안의 행동들로 인해 저희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두 차단해서 아예 연락이 오지 않아요.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가 받으면 끊어지곤 하는데 시모일 수도 있고 신우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궁금하지 않고 모르는 번호도 이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저희 가족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싶거든요. 살아보니 할 말은 제대로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댁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춰줄 필요도 없고 싫으면 싫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어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처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인 사람도 분명 있지만요. 이상 여기까지 저의 긴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